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오늘 주제는 공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이라면 박사님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공부는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저는 박사님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가 참 생소하게 들리죠? 근데 이제 내가 하기 싫다는 얘기는 네. 내가 자의적으로 공부를 해보지 못했다는 그런 자괴심 때문에 해본 소리예요. 예. 어릴 때를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잖아요. 공부 네. 잘해오면.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칭찬받는데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칭찬받으려면 학교 점수를 잘 받아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예. 공부라는 거는 자기가 궁금증이 생기가 이거 왜 그런가? 뭐 이래 자꾸 파고들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그림 엽서인데 네. 자, 이 그림 엽서를 보면 그림 엽서인가 보다.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건 무슨 종이 가지고 만들었을까? 인쇄는 이게 천연색인데 어떻게 인쇄했을까? 이 궁금증의 연속이 공부예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는 이제 늦둥이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옳은 공부가 될 수 없잖아요. 공부가 사실은 재미없어요. 재미없지만 칭찬받는 게 재미있다. 즐겁고. 그러니까 재미없더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학교 들어가서 알아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엇길로 많이 나간 거예요. 엇길로 나갔다는 거는 이과대학에 들어갔으면 의학을 공부하는 게 주류여야 되는데 네. 의학은 하지 않고 뭐 문학 공부를 네. 한다든지 그림 공부를 한다든지 뭐 산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격가지로 많이 돌아다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 그게. 그래서 하고 싶은 걸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나서 군대도 갔다 오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연세대학에 이제 교직에 발령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때 정신이 부쩍 들어서 공부를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수가 됐으면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 수련이도 가르쳐야 되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미천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했어. 그때부터 궁금한 것도 많고 학교 때 소홀히 했던 그런 것도 다 공부하고 가르치지 않니 학생들한테 밀려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뭐든지 좀 더 먼저 알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교수직 발령을 받고부터 공부다운 공부를 시작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서 내가 고려사이버대학에 76살에 그때는 최고령 그랬는데 요새는 얼마 전 텔레비를 보니까 90세 넘은 분이 이 사이버대학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일반 정규 과정. 어디 예. 성공회 대학인가가 있잖아. 그래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예. 그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도 아마 그런 것 같아. 늦게 공부한 것이 자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올인인 것 같아. 예. 그래서 나는 언제 공부한 게 제일 재미있었냐 이러면 사이버 대학이 된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의과대학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공부한 거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한테 밀려서 공부한 거예요. 재미도 좀 있기는 있겠지만은 자각을 했으니까 또 밀려서 하니까 재미없는 것도 있잖아.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사이버 공부를 한 거는 자, 이걸 누구가 나를 밀치는 사람도 없죠.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죠. 못한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거는 내 자의에 의해서 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과목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생을 통해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 토막을 내라고 한다면 정년 퇴임하고 나서 공부한 그게 내 생애에서는 제일 재밌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조금 시청자들 분들께 조금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 저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술 쪽 파트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정말 자기가 좋아서 오는 부류가 있고 또 부모들이 좋아서 오는 부류가 있어요. 밀려가지고 하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게 정규화된 그렇죠. 교육이잖아요. 규격화돼 있는. 예.
또 대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공부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이제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뭐 박사님 같은 경우는 72세에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진정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실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사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이긴 한데요. 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 또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그게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라는 주제, 또 박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설명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혹시 또 뭐 공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면에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스웨덴을 그 여행을 하고 예. 그분도 정신과 의사인데 예. 나하고 연배가 똑같아. 근데 학교가 달라서 좀 그분은 메디컬 센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 스웨덴 소아과 의사하고 결혼해서 스웨덴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스톡홀름에 사는데 내가 여행을 하면서 거기 오라고 해서 내가 한 일주일 가 있은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보고 내가 이제 놀란 게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따님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다 말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또 하라고. 그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스웨덴은 우리나라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없어요. 예. 평생교육 개념이에요. 아, 그렇죠. 평생 공부하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쉬다가 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그래서 끝내는 게 평생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졸업할 시기를 맞추는 거예요. 예. 난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됐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인데 3학년 동안에 공부를 하지 못하면 낙제했다서 이런 라벨이 지어지잖아요. 그쵸. 이제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인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육제도 안에 평생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도 평생교육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실거교육. 개념이 다른 예.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오늘.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하는 거는 스웨덴 모델이 그게 평생교육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교육은 마쳤지만은 제때 졸업을 못했던 예.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재교육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 그러니까 평생교육 개념이 아니에요. 예. 요즘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조금 교육계에서도 장기 계획을 가지고 토론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 놀란 거는 공부를 하다 말고 결혼하겠다는 그 이제 따님이 얘기인데 그 따님이 표현을 어떻게 내가 결혼해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 네. 엄마 이번 토요일에 시간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왜 무슨 일이 있니? 이러니까 나 결혼하는데 시간 있거든 오라. 나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사는 내 친구는 그분이 여자분이에요. 네. 자기는 한국 정서를 갖고 결혼해가지고 여기 와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오래 살기는 살았지만 여기 풍속은 그렇다 하는 건 하더라도 알지만 그래도 마음의 근저에는 결혼하려면 부모하고 인원도 성수해야 하고 되고. 신랑도 데리고 와서 좀 인사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네. 너도 토요일날 시간 있으면 오라는 게 시간 없으면 안 와도 좋다는 얘기를 너무 소소하다는 게 네. 이제 그런 게 우리하고 문화적인 차이겠죠. 문화적인 이게 좋다 나쁘다 네. 그렇게 재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쪽이 더 우리에게 적합하게 다가올까 그런 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규격화된 것보다는 내 생각은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게 이거는 이제 벌써 지나가서 안 될 얘기지만은 그래도 자연 친화적인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도 문화 예술마다이잖아요. 그럼 예술 중에 가장 위대한 예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말하는 이 예술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의 모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 철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모델은 자연이지 싶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이라는 게 가장 위대한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너무 박사님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뭐 공부도 그렇고 그다음 예술 해나가는 것도 항상 저는 뭐 자연이 모티브예요. 그리고 제 신앙의 어떤 중심도 저는 자연이거든요. 자연 속에 계시는 어떤 존재. 뭐 지금도 저희는 그 자연미술학교, 생태미술학교 이 유아나 가족 단위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때는 좀 막연하기도 하고 그렇지. 이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사님께서 오늘 그렇게 의도되지 않게 저는 너무 많은 응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주제도 얘기를 했었고 결국 공부를 하는 것도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또 지혜를 얻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혜의 원리나 원천은 자연. 특히 컬러적인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자연 얘기를 많이 해요. 새벽 6시에 떠오르는 아침 그 햇살의 어떤 뭐 빛의 어떤 이런 얘기, 뭐 이런 자연 항상 이게 주제나 비교하는 게 자연인데 박사님께서 마치 제가 어떤 궁금한 질문을 이렇게 치료라도 해주시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또 이 공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